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네. 국민의힘을 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예서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김행 후보자 사퇴로 이걸 어느 정도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박 의원님 보실 때는 이런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대응 그리고 김행 후보자의 사퇴 시점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국민의힘에게는 아마 예측은 했지만 막상 결과로 받아봤을 때 충격이 좀 있지 않았나. 예. 저도 우리 민주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22년도에 대선이 있었죠. 예, 그 그렇죠. 바로 1년 전인 예, 21년도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조세 문제 그리고 우리한테 있었던 귀책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랬었죠. 그래도 기대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표창원 프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미련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현격한 차이로 국민들한테 예.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때 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때 집권 벌써 4년 차, 그랬었죠. 5년 차 넘어갈 거의 때였고 막판이었죠. 여기는 예. 이제 집권이 이제 2년 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17% 이상 예. 격차가 벌어지는 보궐선거라는 거. 그다음에 48%나 되는 참여율이 있었다는 거에 예. 따라서 아마 충격은 크게 받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위원회도 하지 못하고 최고위원 간담회 예. 또 뭐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것인가? 예. 과연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적절한가? 그렇죠. 총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운 거는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김행에 대한 사실은 사태 예. 그것은 이거를 피하고자 하는 수단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서 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정도의 역할을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랑 관계없이 관계없죠. 이미 네, 맞아요. 적격자였죠. 네, 맞습니다. 뭐 이분만 그런가요? 네. 우리 국방부 장관 그렇죠. 후보자, 신원식, 유인촌 뭐 네, 다 문체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예. 후보자. 예. 그래서 인사 검증단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예. 인사 검증 방해단 아니었나. 오히려 인사 검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들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빤한 사람인데 성명불상이라든가 뭐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 표현했던 네. 그 검찰의 선택적 기소, 네. 선택적 수사가 아마 인사 검증에도 그대로 반영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위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책위원회 TF 단장도 맡고 계시고 네. 아니 결과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제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걸 또 네. 떼내서 했더라고요. 네. 이런 이 검찰의 행태는 결국 이 사안도 이재명 대표 건으로 또 어떻게든지 덮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합리적이죠. 예, 예. 예상이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다면 예. 가정했을 때 200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배임을 얘기를 예, 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담당 부장 판사께서 이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시하고 산하의 공사 사이에 음.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문제로 삼았던 예가 없어요. 있었냐? 한 번도 없었죠.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진 못하고 네. 저녁 9시까지만 그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 했는데 전혀 알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업에 성남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 예. 자체도 법적인 논리가 맞지 않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예. 어떻게 시장한테 배임 업무를 씌울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예. 자기한테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공사의 업무를 예. 대신 맡아서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예. 사실 다툼이 분명하게 있고 뭐 소명도 의혹이 있는 정도였고 예. 물증도 전혀 없다라고 없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분리해서 기소한 것은 그냥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다. 그렇죠. 검찰의 그렇게. 스토킹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쪼개기 기소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요 기소 때문에 벌써 기소가 이제 3번 된 거 세번 아닙니까? 됐죠. 네, 공직선거법 예. 그것도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예, 맞아요.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따지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2년 넘게 끌어왔던 대장동. 대장동과 관련해서 네. 실체는 다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법조
그 다음에 검찰, 예. 그 카르텔에 의해서 거기다 부동산, 토건 세력까지 예. 포함됐던 내용인데 그거가 이제 두 번째로 대장동, 예. 성남 FC 그걸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좀 더 쪼개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 이후에도 어떤 예. 것을 또 엮어서 계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범죄 예.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산하에 예. 검사 범죄 음. 대응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10월 6일 날. 예,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 산하에 예. 김용민 의원을 TF 팀장으로 해서 지난번에 탄핵을 주도했던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고요. 예, 예.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예.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민생과 경제와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만큼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바로 검사 탄핵에 급박하게 사실은 동의를 얻어냈거든요. 그랬었죠. 김용민 의원이 한 70여 명의 동의를 받아놓고 예. 한 30명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던 음. 그 의원들이 제가 참여하면서 예. 하룻밤 사이에 예, 예. 30명이 추가 동의를 추가로? 해주면서 예, 예. 1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에서 그래서 탄핵안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또 가결시켰죠. 시켰죠. 이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예, 이런 예, 문제도 예. 많이 물어보는데 예, 예.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 깡패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죠? 말이잖아요. 깡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래서 검사가 저지르는 범죄 혐의, 음. 의혹, 예. 정치적 책임이 분명하게 있으면 예. 따박따박 상대와 범위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음. 탄핵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 얘기를 하시니까 검사도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지자들이나 네, 이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찬대 의원 물론 이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동안은 정무적 판단이 조금 반영이 되었었어요. 아 그래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그 자체인 윤석열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국무위원이 한동훈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그동안 보여줘 왔던 국민 앞에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안 설명할 때 예. 20분씩 30분씩 예, 맞아요. 피의 사실 공표 얘기도 있잖아요. 깐죽거리다가 이게 표준어라면서요. 비어가 아니라면서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도 마구 누설되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언동들도 있었죠. 돈봉투 부스럭대는 소리. 네, 맞아요. 근데 언제 한번 대정부 질문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편지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네. 그다음에 일반 책 부스럭거리는 소리. 진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녹취해가지고 들려준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인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네. 조금 정무적으로 주저했던 부분이 정면 있다. 충돌이었잖아요. 예,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분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야당은 아니지만 여당의 대권 후보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전혀 아닌 사람을 키워주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뭐 1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충분히 자랐다 뭐 이런 생각이 돼서요. 네. 뭐 보호할 만한 묘목은 아니다. 이제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림 생태계 해칠 것 같으면 그리고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도 예외 없이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지 않나. 아마 그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정도면 이제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